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오늘도 어김없이 해결하고 도와드릴 주식 챔피언 멘토 김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반적인 흐름성이요. 저는 미국 시장에서 이벤트성의 발언이 있고 난 뒤에 잠깐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면서 조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종목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점에서 내 종목도 지금 어떻게 갈지 고민스러운 부분들 많을 텐데요. 이 반등으로 이어질 것이냐, 그리고 내 종목도 거기에 반응할 수 있을 것이냐, 내 종목의 가격은 아래로는 어디, 위쪽으로는 어디인가 라는 부분을 찝어드리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 상담 지금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전화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채팅창에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선별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체크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전일 미국 증시 흐름성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인한 장외 시간에 상승이 조금 있었던 흐름인데요. 우리나라 지수 조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미국에서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고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매파 발언에 일어나던 블러드 총리가 연준 총재가 최근에 발언을 조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0.25% 그러니까 25bp 정도의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연장선으로 갈 수는 있지만 자이언스 스텝, 빅 스텝 뭐 이런 크게 올라가는 흐름성은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정점에 큰 폭을 올려놨고 이제 물가의 어떤 흐름과 경기 침체를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과도하게 경기 침체에 대해 생각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확률적인 부분들이 점점점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중국의 리오프닝이 가져오는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예상할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중국의 리오프닝이 우리한테는 그런 부분들 이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결국 수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지속됐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1년 가까이 계속 지속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반전을 만들 수 있는 게 역시 중국의 리오프닝이 확실하게 활성화되고 시진핑의 3연임으로 인한 내용들이 앞으로 이 정책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갈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제 중국에 대한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서 이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역할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일단 환율이 최근에 많이 올랐었죠. 환율하고 외국인, 우리가 거시적인 시장으로 바라볼 때 빼놓을 수 없는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 시장의 수급상에서요. 그런 상황에서 봤었을 때 환율 1,300원대까지 진입했다. 제가 일전에 1,290원대 진입과 1,310원대 정도 사이에서의 어떤 방향성을 좀 보자라고 했는데요. 이 가격이 결코 싼 가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환율이 1,300원대에 진입했던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가는 당연히 조금 더 다운 사이클을 준다는 관점인데 애초에 이미 싸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거죠.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이런 환율의 큰 상승폭에도 지속적인 강한 매도세보다는 보합적인 흐름을 가져갔던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나라 시장이 그만큼 싸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가치가 많이 훼손되어 있다. 거시적으로 온 시장의 외부 요인으로 빠졌던 부분들이 워낙 컸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00원대부터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또 환율에 대한 부분에서 달러를 환전해서 우리나라 시장 살 때 주식을 한 주라도 더 살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은 유출보다 빠져나가는 관점보다는 다시 또 유입될 수 있는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관점이고요. 그게 1,290원, 1,300원대, 1,310원대 구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환율이 1,300원대를 다시 깨고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오늘 하방성 우리나라 장중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1,295원대 정도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수급이 외국인이 코스피 쪽 매수 관점이 아주 약하지만 그래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물 쪽에서 어제 매도했던 것보다 더 이상으로 어제 실적으로 종가성의 장 막판, 장 후에 거래에서 2,500억 정도 추가적으로 순매수로 전환했던 점과 그리고 오늘 7천억 정도 유입성으로 본다라면 거의 9,500억 정도의 어떤 순매수 효과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물 쪽에는 코스닥의 차익 실현성이 조금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역시 2차 전지 쪽이라든지 흐름성에서 조금 차익성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코스피는 오늘
반도체, SK 하이닉스 그리고 자율주행 쪽 이슈의 LG전자 대형주 중심에서 변동성이 조금 나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대형주 쪽의 흐름성이 강하게 나타나니까 시세적으로 코스피도 반전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이 빠졌던 흐름에서 오늘 1%대로 전이 내려왔던 거의 절반 이상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섹터별로 우리나라 주요 섹터 중에 핵심적인 섹터인 반도체 쪽과 그리고 IT 쪽이라고 하면 LG전자, 삼성전자 둘 다 자동차, 전장 쪽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시그널, 그들이 신호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장 쪽에 IT카로서의 어떤 전환점의 시그널을 많이 주면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고요. 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전환점이 나타나는 구간이 이미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위치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 드렸던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앞서 삼성전자 중요한 외국인 수급의 의미가 들어가 있었던 때가요. 작년 11월 30일과 그리고 올해 1월 19일입니다. 이때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이 특히나 강하게 유입성을 주면서 방향성 전환을 시도했던 구간이다. 거기서 이제 올해 그쪽 위쪽으로 전환점을 한번 만들었던 구간이 되다 보니까요. 여기에 지지력이 지금 세 번째 나오고 있다. 다만 이 구간을 훼손하는 구간이 생겼을 때 이제 제가 58,000원대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그런 관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58,700원대 정도까지는 이 흐름성 65,500원 정도로 이탈했을 때는 내려갈 수 있는 관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역시 이 라인대 외국인 수급이 집중되어 있는 데서 반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2% 이상 지금 현재 진입을 하고 있는데 2% 이상 진입성을 유지한다라면은 다시 단기 수렴 형태에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변곡 구간이 내일하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 3거래일 동안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장의 하방성보다는 역시 경직성이 좀 많다. 근데 하지만 이쪽 상향 쪽으로 가는 흐름성에는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다. 왜냐 3월 달에 또 역시 이벤트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미국의 역시 FOMC 쪽 관련된 부분, 금리 인상 기조가 0.25% 정도로 확정되느냐. 그리고 연준의 어떤 발언, 파월이나 이런 발언석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내일 있을 GDP 수정치에 대한 부분들도 내용성을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저는 시장은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떨어질 때 사야 된다라는 관점을 기준으로 두고 제가 일전에 삼성전자가 혹여라도 58,700원대 그리고 57,700원대 이 사이로 들어왔을 때는 아래쪽으로 떨어진 쪽에 대한 섹터들을 삼성전자를 사도 좋고요. 관점에서 한번 접근 또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흐름성은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더 시장은 우상향할 수 있는 여지는 이미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는 시장에 일시적인 조정을 가져오고요. 매수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벤트가 있을 때 시장이 약간 출렁이든 안 출렁이든 거기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면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올해 내내 그런 관점으로 가면은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초에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집성은 그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뭐 이래나 저래나 종목이 가장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일양약품기고요. 네. 그거 추가해가지고 39,000원인데 네. 한 22% 되는데요. 네. 그거 오래 전에 멘토님하고 처음 그때 일양약품이 좀 거품 막 있을 때 네. 제가 조금 그때 8만 원 정도 사가지고 툭 떨어지는 바람에 내가 또 한 100주를 더 사가 200주를 만들어 놓고 멘토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네. 그래가 멘토님이 추가만 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때 들고 가라 했나 어쨌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요. 계속 들고 있었어요. 네네네. 제가요 이걸 들고 있어라고 얘기는 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저건 맞진 않아요. 올라 반등 주면 매도하라고 얘기하는 패턴의 자리였을 것 같아요. 과거라고 하면은. 근데 반등 줬는데도 매도를 안 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왔잖아요, 일단. 그죠? 가격은 34,000원까지 낮춰놓았다는 얘기, 39,000원까지 낮춰뒀다는 얘기잖아요. 멘토님 잠깐만요. 그거 그래가지고 2만
2만 1,000원대 이럴 때 어머님, 제가 어머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어머님 얘기 다 네네. 들어주고 있으면 저하고 한 2시간은 얘기할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아, 뒤에 네네네. 기다리시면 많으니까 네. 어머님이 지금 어떤 입장에 있고 어디 자리에 추가 매수했고 어떤 느낌을 제가 경험이 많아서 그리고 저도 경험 많이 해봐서 알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는 아, 대응을 하는 네네.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더 얘기를 많이 하는 네네. 게 맞겠죠. 그죠? 제가 네.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네네. 일단은 일양약품 조금 지금 이제 39,000원대라고 하면은 낮춘 가격인데도 이미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39,000원까지 온다라는 관점보다는 지금은 기다려야 네. 돼요. 이 회사가 큰 리스크가 있었던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시장 자체에서 이슈를 받아서 급등.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 이상으로 워낙 높은 데까지 올라갔던 가격 상승이 너무 컸었어요. 그래서 저는 네. 이 회사가 갈 수 있는 가격대 위치를 내 매수가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이 회사의 주가의 위치에서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반등할 수 있어요. 네. 오를 거예요. 근데 매수가까지 네. 기다린다라는 생각으로 있으면은 올라오다 또 떨어질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분명히 올라는 네. 오는데 일단은 27,0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네. 바이오 3월 달부터 되면은 바이오 쪽에 대한 흐름성이 이제 우리나라 중국하고 이런 수출 쪽의 관계가 열리면서 바이오 쪽도 이제 뭐 기술 수출부터 해서 약품 쪽에 대한 내용성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중국이 리오프닝은 하지만 환자는 계속 유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품에 대한 네네.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제로적인 부분들이 있고 일양약품은 코로나 이슈가 있었지만 이 기업적인 큰 리스크가 지속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 이거는 27,000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기다리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추가 매수라는 관점도 지금에서 더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한 3월 중순 이후쯤에 바이오 쪽에 대한 전체적인 수급성이 좀 들어오면 그때 추가적인 매수를 조금 더 고려해 보는 것도 나을 것 같습니다. 사놓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일양약품을 사는 것보다 다른 쪽 종목을 사서 그쪽에서 수익을 내서 이 손실을 줄이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27,000원이에요. 27,000원까지 27,000원 기다리셨다가 오면 그러면 다 팔아버릴까요? 전화 주세요. 이거 팔면 손실이 얼마나 큰데 이거 다 팔겠어요. 그죠? 줄여가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 제가 지금 27,000원까지 오고 난 뒤에 거기서 어떤 내용으로 올라오고 어떤 이슈로 왔는지를 지금 벌써부터 제가 알고 있으면은 제가 뭐하러 이러고 있겠어요. 그죠? 네, 그때 어떤 이슈나 시장 분위기를 좀 더 보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27,000원까지 홀딩 하셨다가 오면 연락 한번 더 주시고요. 전화 연결 잘 안 된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많은데 유튜브로도 올려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 이렇게 네네네네.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저는 NEW요. NEW요. 네. 자,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8,700원이고요. 네. 비중은 10%인데, 네, 하고 나서부터 계속 빠져가지고, 네. 그때까지 다시 올 수 있을 없는 건지, 들고 있으면, 네. 아니면 지금이라도 선조를 해야 되나, 계속 빠질 건지 걱정됐어요. 올라올 것 같은데 좀 떨어졌다가 반등 주면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이게 뭐 최근에 영화 개봉했던 영화하고도 관련돼 있기도 하고요. 네. 뭐 만화 영화인데 그것도 관련돼 있기도 한데 네. 뭐 미디어 컨텐츠 쪽 관련된 얘도 이제 컨텐츠 영화 제작사잖아요, 그죠? 공급하고 하는 그런 네. 회사인데 이 작년에 11월 달에 이쪽의 섹터들이 전반적인 분위기 좋으니까 거기 편승해서 이제 흐름을 만들어 왔던 것 같아요. 리오프닝하고 마찬가지 형태로 네. 문화 컨텐츠 뭐 리오프닝 이때 흐름 때 같이 편승했는데 약간 네. 요즘 주춤해요. 근데 아직 리오프닝이나 중국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살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반등은 한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8,700원 위치가 최근에 나왔던 가격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약간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네. 공간에서 만약에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하기에는 좀 거리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네. 시원시원한 맛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게 계속 이렇게 갇히다가 방향성 아래로 꺾으면은 저 밑에 가서 또 기다리는 시간이 많거든요. 일단은 반등 여지가 있고 스스로가 어떤 컨트롤하기가 힘든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시간이 조금 가는 상황이지만 일단 8,700원짜리보다는 저는 매수하고 기다리더라도 한 7,700원짜리. 네. 거기서 다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나는 아. 절대 여기서 이 종목에서
마음을 못 대겠어 이러면은 8,700원 올라오면 팔고요. 정 네. 나는 꼭 사야 되겠다 하면은 좀 낮게 보세요. 7,700원 아래쪽으로. 그러면 좀 덜 불안할 거예요.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격이니까 떨어지더라도. 아시겠죠? 아, 그래서 그럼 저는 7,700원 오면은 좀 더 사보라고요? 사진 말고요. 그러니까 네. 여기 와도 사지 않아도 옵니다. 매수가로는 올라와요. 아. 그러니까 아, 위쪽으로 그럼 올라오면은 기다리면 된다고요? 와요. 와서 일단 매수가에 정리를 하셨다가 네. 나중에 혹시나 가격 조정이 오면 좀 더 싸게 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예, 추가 예. 매수하는데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 어머님들이나 추가 매수해 하세요 그러면 추가 매수 그냥 덜렁해 놓고 관리도 못 하는데 비중만 늘리게 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그래서 예. 저는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지 않고 일단은 네. 요거는 매수가에 정리하셨다가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저 한화솔루션 43,000원에 10%입니다. 43,000원에 10%요? 네네. 수익 중이었는데 떨어진 건가요? 아니면 최근에 사신 거예요? 최근에 샀어요. 샀어요. 조금 더 급했다. 제가 신은 아닌데요. 하나솔루션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뭐 반등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제 기준점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뭐 그 정확한 가격을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가격이 네. 떨어지는데 어떤 가격을 정확하게 찍고 돌아 올라가서 어떤 가격에 정확한 목표가를 터치하고 다시 내려올 거야. 이거 맞출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맞죠? 네. 네, 네. 그래서 조금 약간 차이는 있지만 뭐 비중 10%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 떨어질 여력이 좀 더 있어요. 한 7% 정도는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한 38,000원대 정도? 38,400원, 500원 정도 되는데 저는 가격을 네. 짚어드리는 게 이 가격을 터치하고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가격대 오면은 과거에 있던 어떤 수급적인 힘이 작용돼서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세력이 있다라면 어떤 주체가 여기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런 가격을 지키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큰 문제가 네. 있었다라고 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좀 조정이다라고 생각하고 흐름성의 박스 형태로 이제 약간 추세가 다운돼서 내려갈 수 있는 관점도 있다. 이렇게 지금 화면 보고 계세요? 네네. 네, 빨간색 선으로 제가 두 개 꺾고 이렇게 방향성을 화살표로 만들었는데 이런 방향성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여기 또 내려왔다가 슬쩍 올라왔다가 또 내려오고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올라오면은 짧게 수익을 내는 게 더 유리하겠죠. 한 44,000원대 정도 자리가 한 45,000원 정도 되겠네요. 이런 위치에서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해되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해가 안 네, 되면 안 그러면- 돼요. 45,000원에서 아니, 매도하고 혹시나 저기 한 38,000원대 정도 부근에 오면요. 전화 연결이 네. 되면 하셔도 좋고 그때 돌아 올라가는 모습이 나면 조금은 더 사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일단 저는 이 가격까지 내려온다라고 보여지니까 좀 기다리세요. 놀라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러면 올라가더라도 일단 내려갔다 올라간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많아 보여요. 한 네. 37,000원, 8,000원 사이 정도까지는 한번 들어와서 거기서 조금 확인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니까 거기까지는 네. 좀 내려갈 수 있구나라고 미리 생각하고 있으면 떨어져도 덜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거기에서 추가 매수를 해도 된다고요. 네, 전화 주시고 하시는 게 더 좋겠죠. 그죠? 좀 더 확인하시고 네네. 하시면 좋고 왔을 때 밑으로 제가 얘기했던 가격보다 좀 더 싸게 살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들고 감사합니다. 계셨다가 목표가만 잘 생각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예.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요? 예. 네, 매수가 후 비중은요? 3만 원에 20%요. 3만 원에 20%요? 예. 이것도 자꾸 가격 내 매수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계속 떨어졌다 올라오고 떨어졌다 올라오고 그러실 것 같은데? 예. 네. 사신 지는 얼마 안 되셨나요? 하신 지는 지금 한 달이 좀 넘을 것 같은데. 떨어졌는데 자, 한 번에 더 기회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카카오 그룹주하고 네이버나 이쪽 아직 수급이나 이런 매기가 빠지지 않았거든요. 떨어져도 예. 올라올 수는 있는데 지금 더 사면 안 되고 비중도 20%인데 오히려 올라오면은 비중을 10% 정도 줄이세요.
그 다 팔라고 예, 예. 얘기는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 예. 내가 매수했는 가격에서요. 그죠? 예. 내가 매수했는 가격에서 떨어졌어요. 그죠? 많이 갑자기 예. 방향성이 훅 떨어졌어요. 산지 얼마 안 됐는데 훅 떨어졌으면은 뭔가 내가 생각했던 방향성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에서 내가 생각했던 기준을 약간 벗어났잖아요. 생각을.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제 돌아왔었을 때 내가 생각했던 확률보다 낮아진 거니까 매수가에서 비중만 좀 줄여주고 내려가는 걸 내가 확인하니까 또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려가서 다시 그 비중을 늘려주면은 내 단가가 많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매도 이 가격 3만 원 와서 매도하라는 관점이 아니라 내가 적은 예. 비중으로 그 3만 원 위쪽 내려갔던 시세에서 실적으로 3만 원에서 만약에 목표가를 제가 3만 3천 원 정도 잡아드리면은 13% 정도 예. 수익이 나는데 이 회사 내 매수가 기준이 아니라 떨어졌다 올라오는 기준에서 올라오면 30% 상승이에요. 바닥 이 최근에 예. 돌아 나온 데서. 그럼 많이 올라온 네, 그렇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또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매수가에서 줄이고 적은 비중이더라도 내가 수익을 챙겨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13%가 밑에서 바닥에서 올라오면 내 매수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목표 생각했던 게 밑에서 올라오면 매수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13%에 내가 목표 생각하는 부분이 본전으로 돌아온 거니까 비중을 줄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비중을 매수가 올라오면 줄이시고요. 아래쪽 하단에서 지지력을 보이는 게 최근에 연말에 있었던 이 가격적인 하단은 지지력이 상당히 강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약간 이 지역을 약간 벗어나더라도요. 큰 폭으로 연속성을 줄 것 같지는 않으니까 돌아 올라오면은 저는 비중만 일부 절반 정도 줄이시고 나머지는 한 3만 3천 원대 정도까지 보시는 게 어떨까. 이건 리스크 관리 예. 차원에서 비중 축소 의견 드리고 3만 3천 원 예.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네. PI 첨단 소재를 네. 한 3만 8천 원에 한 30%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성주시기 저기에.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앞으로 지금 요새 이거를 팔아야 되는지, 네. 손해보고서 팔아야 되는지 좀 기다려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일단 결론부터 드리면 기다리자는 쪽으로 조금 더 드릴게요. 지금 기다리라고요? 전달하지 않고요. 네, 괜찮아요. 네네. 약간 아, 이 흐름성이 조정이 나오더라도 큰 폭이 안 나올 것 같고요. 다시 네네. 최근에 약간 떨어졌던 가격이 뭐 한 3만 1천 원대 정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거보다 약간 더 네네.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최근 며칠 동안의 흐름인데 어제 시장 빠질 때도 얘는 수급이 들어온 상황이었고요. 연기금 쪽 네네. 기간 그러니까 시장이 네. 하락할 때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면서 안 밀리고 플러스를 유지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내용이 있어요. 뭔가 이 회사가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오픈은 안 네네. 하고 있지만 재료가 뭔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우리는 못 느끼는 움직이는 걸 저는 제 통계상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네네. 연기금 쪽에 대한 수급성도 괜찮고요. 네네. 상거래일 동안 들어오고 투신도 그렇고 네네. 그리고 외국인 네네. 또 오늘 관점에서는 또 어제 팔았던 걸 다시 재매수하면서 매수 관점 들어와서 시세를 또 네네.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밑에서 아래쪽에서 제가 뭐 늘 얘기하는데 뭐 4시 구간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시계 추쭉 보면은 바닥까지 떨어지고 난 뒤에 돌아나가는 구간들이 나오는데 그런 자리에서 네네. 조금씩 위쪽 상방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 흐름이고 재무적으로 뒤로 갈수록 다운될 수는 있어요. 이 기업의 어떤 성장성이 약간 주춤할 수 있는 관점이 있어서 큰 폭의 어떤 네네. 시세는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네네. 일단은 우리가 매수가 부근 한 4만 원대까지만 기다려 보고요. 거기서 네네. 우리가 새로운 결정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비중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네, 비중 좀 줄이시고 알겠습니다. 기다려 보시기 네네. 바랍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온 시스템이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한온 시스템. 한원 시스템이요? 한온, 네. 예. 매수가 비중은요? 9,250원에 20%요. 9,250원에 20%. 20%요? 예. 최근에 사셨겠네요, 이거는. 그렇죠? 예. 이거는 조금 기다려보죠. 역시 마찬가지. 최근에 한우 시스템 또 1월 말이었어요. 이때 흐름성 괜찮거든요. 돌아 올라왔는 거. 제가 봤을 때 예, 예. 어제 떨어졌던 이 저가만 훼손하지 않으면요. 이건 어제 떨어졌던 이 저가는 좀 의미가 있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어제 저가 가격이 한 9,000원 정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예, 예. 이제 이 가격 이탈을 단기적인 공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세 한번 나올 때 된 것 같거든요. 얘도 많이 빠졌었잖아요. 예, 예. 많이 빠졌다가 예. 좀 수렴하고 이제 방향성 한번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급격하게 한번 꺾인 대형주 같은 경우는 올라올 때 급격하게 시장 상황에 따라 급격하게 올라온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급격하게 올라가지고 완만한 우리 시장이 박스권 형태 순환매 구조이기 때문에 완만하게 올라와요. 그래서 한원시 때 또 뭐 매각이나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뭐 큰 내용이 안 나타나고 흐지부지해지니까 조금 답답한 흐름을 주고 있지만 제가 보기엔 시세 한번 나올 법한 위치상으로 다가왔네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홀딩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가격대가 그래 높지 예. 않잖아요. 지금 매수가에서. 그렇죠? 홀딩 하시고 조금 더 보세요. 저는 한 1,500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거 홀딩해서 가져가고요. 자동차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잘 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상담은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고요. 강연의 일정 확인하고 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연회 일정 확인하고 왔고요. 오늘 이번 주도 강연회가 잡혀져 있습니다. 2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이번에 경기도 부천으로 갑니다. 부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열리고요. 거기 5층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부천 쪽에서 열리고 7호선 쪽으로 관련돼 있던데 그 7호선에 내리면 그 앞쪽에 주차장에서 옆에 건물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잘 확인하셔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시면은 시장에 대한 관점들 뭐 이런 것들은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관점들을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기술적인 포인트, 어떤 대응과 그리고 매수 매도에 대한 대응 관점에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 기초적으로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 바랍니다. 자, 강연의 일정은 여기까지 확인하고요.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엘레베이네요. 현대엘레베이 매수가가 31,000원이고요. 비중이 45%, 조금 많이 들어가 있네요. 자, 역시 중국 관련된 리오프닝성을 본다면 현대엘레베이도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뭐 재무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뭐 당장에 어떤 리스크가 보인다라고도 딱히 보이진 않습니다. 뭐 작년에 조금 일시적으로 좋지 않았던 부분들은 있지만 작년에 좋지 않았던 건 뭐 중국향 쪽에 대한 부분들로 너무 많이 있는 얘기죠. 그래서 현대엘레베이 같은 경우도 역시 중국 리오프닝 쪽 관련된 부분들과 다양한 쪽에서 뭐 얘기가 나올 겁니다. 해외 쪽에 대한 부분들, 동남아 시장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다시 회복해 나가야 될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가도 워낙 많이 내려왔다가 최근에 반등성을 준 위치라서 저기는 추가적인 반등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31,000원대, 32,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요. 일단 매수가까지는 홀딩하시고 그 이후에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진로. 자, 화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주가가 흐지부지합니다. 25,600원대 낮은 위치, 최근에 그 술값 인상한다라고 해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저는 애주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술 마시기가 싫어질 것 같습니다. 워낙 계속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재무적인 도움성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시장의 어떤 소비 위축이나 경기 위축에 대해서 경기가 안 좋으면 술 소비는 늘어난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술값이 너무 비싼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뭐 가격적인 부분에서 하단 쪽에서 매수 타점이 나왔고요.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반등에 대한 상승 여력은 정도는 있어 보입니다. 목표 수익 한 10% 이내로 잡고 단기 공략성으로 좀 보시는 게 맞고요. 모아가는 거는 추세가 좀 한번 바뀌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가 바뀐다는 거는 27,000원대 위로 한 번 더 올라오고 다시 재차 내려갔는데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때 그런 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모으는 쪽보다는 단기 대응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PF 오늘 어제 상한가 갔던 종목 아닌가요? 자, 어제 상한가 갔던 종목인데 매수가 8,300원이다. 비중은 10%다. 자, 흐름성이 강하네요. 위쪽으로 한 번 더 갔다가 떨어지려고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단의 저항을 좀 느끼네요. 하단의 저항 이전에 작년 8월 달에 있었던 구간에서 저항을 조금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작년 8월 달에 이 시세가 나왔던 구간, 여기에 지지를 보이던 구간이 깨지고 떨어졌던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을 지금 제가 봤을 때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거래를 위쪽에서 많이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요. 한 번은 올라갔다 오지 않을까 싶고, 그 가격대가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한 8,100원대, 200원대, 거의 매수가죠. 이건 수익보다는 바닥 대비 수익 쪽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석탄 쪽으로 올라왔는지 제가 내용 재료적인 부분들을 확인을 못했던 종목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위쪽 상단에서 한 8,100원대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자, 아래로 눌러줘서 기술적으로 이 안에 갇힐 경우에는 횡보하다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한번 슈팅 줄 때 잘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부근 정도에서 일단은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시 전화 연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삼성물산 네. 11만 6천 원에 10%요. 10%요?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좀 오래 이렇게 좀 반등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런지 싶어갖고요. 원래 그런 기업이에요. 무겁잖아요. 워낙 예. 무겁고 원래 그런 기업이에요. 원래 예. 무거운데 이 흐름을 보고 좀 싸게 사던가 아니면 적금 넣듯이 지금 10% 샀는데 내가 계속 들고 갈 생각이다. 예. 이걸로 뭐 단타할 생각을 분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뭐 한 움직여봐야 5%, 6%, 7%. 좀 많이 움직이면은 저점 대비 고점이 한 15%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순간에 좋은 이슈가 나와서 많이 올라가기도 하겠죠. 근데 그 올라간 시간도 또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적금식으로 조금 사들어가는 게 낫고요. 전혀 문제는 없어요. 내가 어떤 투자를 할 거냐에 대한 그 정해놓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장기 투자해서 조금씩 모아갈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라면은 저는 모아가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싸게 가격적으로 11만 원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은 그 밑에서 그냥 조금 한번 사고 또 한 보름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아직도 그 밑에 있네 조금 더 사고 이런 식으로 적금식으로 기간을 두고 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올라오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삼성물산 또 최근에 박스권이 계속 길게 가는데 내려갔다 올라갔다 반복하면서 결국은 한 13만 원 정도까지는 저는 한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은 걸릴 수 있죠. 충분히 걸릴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거니까 시간 계산 안 하려면 적금 넣어야 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저는 한 13만 원까지는 보이긴 하는데 그 시간에 대한 부분 제가 정확하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뭐 재무적인 부분이 나쁘냐 그리고 이슈적인 부분이 뭐 자꾸 건설 쪽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얘기를 하는데 건설 쪽은 무조건적으로 안 좋다. 뭐 침체기다. 부동산 또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꽤나 긴 시간이 흘렸고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기도 하고요. 정책적으로 이슈로도 갈 수 있고 해외 수주로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내용들이 재료가 있어요. 이슈만 된다라면. 재료는 있기 때문에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 적립식으로 모아갈 것인지 그 기준을 꼭 잡으세요. 아시겠죠? 13만 원까지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사막 콘덴서. 네, 매수가 후 비중은요? 5만 원의 비중은 15%입니다. 5만 원에 비중 15%? 예. 네. 이거 매수가에 팔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거죠? 예, 너무 오래 기다려가지고. 네. 팔면 더 갈 것 같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홀딩하고,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님? 홀딩 하시죠. 더 가봅시다. 왜냐하면 그럴까요? IT 쪽은 저는 좀 더 가봐도 될 것 같아요. LG전자 오늘 잘 가는 것도 얘가 영향을 같이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장 쪽에 대한 어떤 LG전자의 치중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전장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잘 살펴보면 되거든요. 자동차요, 네. 자동차. 예, 자동차에 예. 대한 부품이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뭐 삼성 사마콘덴서 만드는 MLCC라는 거 있어요. 나중에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세요. 삼성전기랑 예, 예. 사마콘덴서가 예, 예. 나오는데 그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챗봇 얘기 나오잖아요. 그것도 어차피 자꾸 뭐 솔루션이나 플랫폼만 만들어낸다? 아니 뭐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이 매체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PC, 뭐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 이런 게 없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다 예. 다시 수요가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 재무적인 부분도 많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이 최근에 조금 증가하는 것 같았는데 매출 추이도 크진 않지만 그래도 작년 대비 좀 증가했고 내년 또 조금씩은 증가하네요. 그러니까 성장성이 크진 않지만 시장 수요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5만 원대 와서 내가 조금 기다렸던 시간에 대한 부분에 부담스럽다. 혹시나 눌릴 수도 있으니까 더 사겠다면 5% 정도만 줄이시고 나머지는 그 이상으로 조금 더 유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목표가는 얼마 정도 돼서 매도하면 좋을까요, 어렵니?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목표가를 잘 찝어드리지만 제 기준에 찝어드리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한 6만 원 선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상 가는 거는 제가 맞춘다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니까요. 가능한 네, 네. 영역으로 영역으로 본다면 한 6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잘 네,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25 플로 23,600원이요. 20%. 23,600원에 20%요? 네네. 오늘 산 건 아닌 것 같고 어제 사서 뚝 떨어져서 놀랬을 것 같은데. 네네. 자, 일단 뭐 내용이 좋아서요. 이거는 한 번 더 기다려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제 빠졌는데 오늘 다시 그대로 올라온다라는 것과 바이오 네. 쪽에 대한 어떤 치료 개념성에서도 그렇고 뭐 내용적으로 저는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고 꾸역꾸역 올라오지만 안 깨고 올라왔다. 오늘 상승 좀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장기 공략이 아니라 단기로 가셔가지고 시세 주면은 한 10% 이상의 수익권 나오면은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아, 네. 네, 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좀 오르면은 시세 한번 뻥 위로 올려주면요. 만약에 내일장 또 장세 분위기가 괜찮으면은 바이오 쪽이 떨어졌던 부분들 약간 반등 주면서 시장에 약간 순환이 생길 것 같거든요. 얘는 뭐 개별적으로 가고 있는 건 맞지만 어쨌든 10% 정도 이상의 수익권에서는 비중을 조금씩 축소하시면서 이익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GS건설이요. 24,500원 20%요. 24,500원에 500원 20%. 20%? 네. 이게 이제 매수가에 따라서 제가 다른 대응 얘기를 드리는데요. 네. 아래쪽으로 내려갈까라는 부분에서는 크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가기에는 건설주를 굳이 지금 장기적으로 들고 갈 필요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막 마이너스를 크게 보고 있다면 좀 기다려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보면 매수 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최근의 관점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단기적인 흐름에서 시세가 좀 나와준다면 짧은 수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한 10%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역시 단기적인 흐름이 깨지면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짧게 수익 내는 관점에서 한 25,500원 정도, 한 1,000원 정도, 주당 1,000원 정도 수익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확 전환하기보다 이런 데 왔다가 또 출렁출렁 거릴 것 같아서요. 단기 시세 한번 주면은 잘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수급이 좀 들어와서 시세는 한 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단기 공략으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이케미칼요. JC 케미칼이요? 예, 8,900원 30%요. 8,900원에 30%요? 네네네. 이게 어떤, 산지 네. 작년 5월 달에 샀는데 네. 계속 추가 매수해서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그죠?
예. 근데 이건 뭐 미국 정책적인 얘기가 나오면은 또 오를 수 네. 있어요. 뭐 바이오 디젤 쪽 관련된 이슈가 한번 이슈가 돼서 크게 오르긴 했었는데 이거는 좀 시간적인 텀이긴 하지만 박스권만 봐도요. 매수가 부분까지는 올 것 같은데 오고 이게 좀 행보가 길었기 때문에 네. 뭐 어떤 재료를 줄지 모르겠지만 신용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게 주가가 이렇게 좀 약해진 흐름의 원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신용이 한 6% 정도인데 이 기업성이 갖고 있는 부분의 흐름성의 이익 구조나 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6%가 약간 부담스러운 느낌이기도 하거든요. 이 앞서에서 물려있던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은 걸릴 수 있는데 올라오는 데는 저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심지어 매수가까지도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시간을 좀 투자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비중이 많아서 제가 어떤 추가나 뭐 이런 대응성을 드리기엔 너무 부담스러워요. 예. 이거 그럼 제가 이거 한창 또 오래 걸려야 되는가요? 좀 걸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뭐 걸린다고 했는데 내일 돼서 갑자기 어떤 이슈가 돼서 상한가가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맞추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진짜 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8,900원은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은 갖고 있는데 내가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냐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8,900원 충분히 올라올 수 있어요. 재무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재료가 소멸돼서 소멸성이라기보다는 잠잠하게 다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재무적인 부분도 건강하고요. 2년 동안 실적이 양호하게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홀딩 하셔도 되고 8,900원 정도 왔을 때 다시 한번 판단해 봐도 될 것 같아요. 비중이 많아서 추가 매수 의견 안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홀딩 의견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FNF요. 네. 15만 원에 20%. FNF요? 예. 잠깐만요. 홀딩스는 아니죠? 예. 15만 원에 예. 20%요? 예. 또 올라오지 않을까요? 오늘 얼마나 가나요? 근데 이게 차트라는 접근성을 본다라면은 계속 박스로 가고 있는데 이걸 넘어가야 제가 넘어간다라고 했는데 넘어갈 것 같아요라는 얘기밖에 드리는 거는 조금 이거는 애매해요. 뭔가 네. 왜냐하면 얘는 이제 앞서 시세가 좀 많이 이미 애초에 올라와서 지금 옆으로 지금 화면 보고 계세요, 어머니? 화면을 안 보고 있어요? 화면 끄라해서 껐는데요. 한번 볼게요. 그래요? 소리만 줄이시고 보면은 네. 나중에 보셔도 돼요. 근데 네. 이 사신 가격대 위쪽이 거기에서부터 거기가 지금 상단 이제 우리가 박스권이라고 하는데 내려갔다 일정한 가격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머님이 사신 가격이 그 왔다 갔다 하는데 높은 가격이야. 네. 근데 언젠가는 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좋은 내용성 있고 워낙 재무적인 부분도 탄탄하고 하니까 올라갈 수 있는데 또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기업적인 부분의 내용들은 워낙 좋으니까 싸게 사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냥 올라오면은 15만 원대 오면은 비중을 조금 절반 줄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매수가 오면요. 줄인 거에 나올 것 같아요. 15만 원 되면요. 15만 원 되면요. 매수가 네. 오면요. 줄이시고 네. 만약에 거기서 위로 더 올라가면은 한 뭐 17만 원, 18만 원대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나머지만 좀 들고 가세요. 네. 그냥 아시겠죠? 길게 가지고 가면 자꾸 장기로. 길게 가져가는데 이 회사가 좋은 일 있다 갑자기 나쁜 일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네. 때는 또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데 길게 가져가는데 가격이 안 빠질 거라고 생각하면 오를 거라고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머니?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길게라는 시간을 내가 길게라고 해서 뭐 1년, 2년, 뭐 3년 난 이 회사하고 동행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길게라고 했는데 한 달 돼서 갑자기 또 마음이 흔들리고 하면은 의미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죠. 기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두지 마시고요. 길게 갈 것 같으면 이 기업보다 삼성전자가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올라오면 대응을 해주세요. 15만 원에 일부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유진 투자증권 네. 2,850원에 5%요.
2,850원에 네. 몇 프로요? 5%요. 5%요? 네. 이거 사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안보증권주가 좀 괜찮다고 그래서 저번에 샀는데 네. 3,000원 간 걸 내가 못 보고 네. 그걸 못 팔았는데 그 뒤로 내리길래 네. 아주 또 다운 사이클로 내려가는 건지 갈 수 있는 건지. 뭐 이미 다운 사이클은 온 것 같고 이것도 역시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 형태 갈 것 같은데 뭐 증권주 최근에 뭐 STO 토큰 관련돼 가지고 뭐 얘기가 나와 가지고 핫하긴 한데 얘가 중심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이슈 때문에 잠깐 올랐던 거예요. 증권주가 좋았던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이미 조금 약간 끝난 건 아니지만 좀 주춤하는 것 같고요. 뭐 매수가까지 올라오고 뭐 3,000원 다시 올라오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으니까 짧게 수익 내려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3,000원에 그렇죠. 팔려고 했으면 그런 거면. 그러면 지금 똑같이 3,000원대 오면 그냥 매도하세요. 아시겠죠? 가게 오긴 오겠어요? 네, 올 수 그러면 있으니까요. 또 5%더 살까요? 어머니,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머니가 5% 들어가는 건요. 그 증권주가 좋다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싹 들어가서 빨리 수익 내고 나오려고 들어왔어. 그쵸? 근데 그게 좀 잘못됐어. 됐어요, 근데. 네, 그게 잘못된 잘못된 거잖아요. 거예요? 그죠? 들어보세요. 잘못된 거야. 어머니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잘못된 네. 거를 제가 다시 3,000원 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 잘못된 거를 내가 인정하고 오히려 어떻게 버릴 생각을 하고 다시 다른 데서 기회를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어머님은 이걸 다시 내가 그래? 그럼 다시 여기서 내가 어떻게 보면 약간 꼼수를 찾으려고 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서 그러다가 더 큰 손실이 또 와요. 왜냐하면 어머님의 기준이 아니라 제 얘기만 듣고 마음을 바꾸고 있는 거잖아. 맞죠? 전문가님이시니까. 그건 맞죠. 그러니까 참고해서 근데 그게 네. 전문가 말 듣고 제 말도 들었다가 다른 사람 말 들었다가 이래서 막 섞여가지고 저는 3,000원 간다는데 누구는 2,000원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누구 말 들을 거야. 맞잖아요. 그러게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대로 있는 상황 내가 단타로 들어가서 그 부분에서 대응을 하지 못했던 본인의 잘못된 투자가 실수가 있었다는 거 인정하고 올라오면은 파는 게 맞는 거예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올라오면은 한 3,000원 부근에서 잘 매도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시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동진세미캠.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예, 그 37,000원 정도 되고요. 네, 10% 정도 됩니다. 10%요? 네. 이거 뭐 단타로 들어간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좀 더 들고 예. 가세요. 그럼 홀딩 하시고 비중은 늘리지 말고요. 싸지면 비중 늘릴 여건은 가지고 계세요? 현금 더 가지고 예. 있어요? 그러면 10%만 들고 더 홀딩 하세요. 반도체 쪽이나 그리고 삼성의 어떤 공정의 그 세미라가 조금 더 아직까지는 저는 재료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하반기 가서는 반도체가 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려와도 또 올라갈 거니까 내려오면 좀 늘린다는 생각을 하고 이대로 지금 10% 정도는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리고 위쪽으로 한 4만 원대 오면은 4만 원대까지 4만 한 1,000원대 정도까지 유지하시고요. 그 가격 오면은 다시 한번 연락 주셔도 될 것 같아요. 홀딩 의견 드릴게요. 좋은 이수가 있다 이러던데.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업황으로 봤었을 때 동진세미캠이 업황으로. 좋아 보입니다. 네, 좋아 보이고요. 그럼 떨어져도요. 매도했다가 또 다시 올라올 살까요? 거니까. 네? 매도했다가 다시 살까요? 아니요, 그냥 조금 줄이셔도 상관은 없다라는 건데 그건 본인이 판단하지. 제가 여기서 줄이라 그래서 또 올라가면 저 미워하시려고. 아니요. 예. 괜찮아요. 10% 정도는 들고 있어도 괜찮은 기업이니까요. 저는 일단 10% 네. 정도는 홀딩하시고 내가 네. 10%나 뭐 조금 더 되는 여력을 밑에 살 수 있는 현금만 있다라면 유지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본인이 네. 비중 관리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여기서 네. 이래라 저래라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홀딩 의견 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자, 확실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준비해서요. 팩트만 꼭꼭 집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요. 같이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우투자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